사업 담당자 시스템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임호라고 합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사업 수행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나셨을 테고, 정산하고 이제 정보 공시 그리고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내년 사업을 수립을 하고 이제 공모 등록을 하고 하는 요 보조 사업 선정 부분하고 그 이제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 결정하는 부분까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관리는 이제 업무를 이제 사업비 교부를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사업 수행 관리 부분을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및 실적하고 정보 공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관리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기능 개선, 이제 11월 달에 기능 개선이 되면서 다시 교육청 보태미에서 저희가 부정수급 관리를 이제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신규 기능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부템 소개 부분이고요. 뭐 해당 화면을 보시면 이제 2024년 전까지는 이제 수기로 하던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2024년부터는 교육청 부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빠졌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기능 개선이 돼서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흐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보조사업 등록한 다음에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공모를 진행을 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민간 보조 사업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업비를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 결정을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사업비 수행 관리 부분은 이제 사업 수행을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업무적인 절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미 지금 시기적으로 다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산을 한참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정산을 마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이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을 사용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이 정보 공시를 위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정산하고 돈 사업비 잔액이나 이자 했는 거 다 반환하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보 공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공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처리 절차인데요. 뭐 선정 방식에 따라 공모형, 지정형 사업, 자체 공모형 사업이 있는데 저희 보태미 시스템에서는 공모형 사업하고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부 방식에 따라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그 교육청 담당자분 이제 또 새로 오시고 담당자분이 변경이 되시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그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좌가 있어야 되고 민간 보조 사업자 쪽에서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드는 보조금 전용 계좌를 예치 계좌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앞으로 교육 진행할 때는 전부 다 예치 계좌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무조건 계좌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비 계좌를 자부담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단 용어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은 예치형 사업은 사업비 교부를 예치 계좌로 하고 예치 계좌로 교부를 하죠. 그리고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자부담 계좌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계좌로 바로 교부를 하고 예치형 사업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전용 계좌, 즉 예치 계좌로 이렇게 교부를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할 때도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은 다른데요. 그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처의 대금 이체까지 전부 다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요. 비예치형 사업은 교육청 보태미 사업에 이제 집행건에 대해서 등록은 하는데 실제로 거래처나 이런 데 이제 대금 지급을 할 때는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실제로 왜냐하면 자부담 계좌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자부담 계좌라는 거는 사업자의 계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은행 뭐 뱅킹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직접 내방해서 그렇게 이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권한 부분인데요. 뭐 여기 교육청 그 담당자분들은 대부분 다 지방보조사업 총괄 관리자 아니면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겠죠. 뭐 대부분이 다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그 수행 업무 권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웬만한 사업 정보 등록에서부터 교부 결정을 하고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민간보조사업자 권한인데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조사업 선정은 이제 내년 2026년이 됐을 때 이제 2026년 사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전반적인 업무 흐름은 일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저 계획 수립하고 나면 이제 시스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 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조 사업 등록을 시스템에 해줘야 되고 그 보조 사업을 이제 수행할 그 민간 보조 사업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조 사업 등록하고 난 다음에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등록을 하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가 그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사업 정보관리 메뉴에서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승인하는 걸로 보조사업 선정은 이제 하는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요 수행사업 정보관리, 수행사업 정보 검토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예전에 뭐 협약을 하고 이런 절차를 시스템에서는 선정되고 나서 뭐 협약하고 이랬던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했던 절차를 시스템에서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고 수행사업 정보를 교육청에서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보조금 지원 계획이고요.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초나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 임년도의 사업이라든가 당해년도 사업 그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뭐 내부 결정해서 지원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청에서만 이 지원 계획 수립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지원 계획은 이라는 거는 이제 지원하는 계획이니까 민간 보조 사업자도 올해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등록해서 교육청 보탬 포탈에 등록을 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계획에 입력하는 어떤 입력값들은 이후에 뭐 보조금 선정하고 공모 등록하고 이럴 때 연계해서 이제 따라가는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올해에 이런 지원 계획이 있다라는 걸 이제 포탈에 보여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상세 정보 화면이 있는데요. 이제 보조 사업명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확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포털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 계획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 보조 사업자들이 포털에 와서 올해 보조금 지원 계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보조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엑셀로 이렇게 쫙 관리했던 것들을 다 보조 사업들을 여기에 등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뭐 지금 이제 내년 거를 생각하면 이제 회계연도를 2026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보조 사업 어떤 보조 사업들이 있는지 이제 보조 사업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는데 여기 보시고 보다 보면 여기 예산 사업 가져오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사업 가져오기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산 사업 가져오기는 그 에듀파임에 있는 그 지방 보조금 관련된 원가 통계비밀 320-01하고 320-14 예산 정보를 그냥 정보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냥 정보물을 받아와서 그 뒷페이지,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그냥 연계를 시켜주는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사업 정보 가져오기로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이 보조사업 관리 화면에서 뭔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은 이제 보조사업 담당자 변경을 하는 건데 이게 소속 이전 담당자가 본인하고 지금 본인하고 그 소속 부서가 같을 때하고 다를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요거는 Q&A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하는 부분은 제가 뒤쪽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보조사업 등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조사업 이제 넘어가게 되면 기본 정보를 그 입력을 하는데 여기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그 담당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기본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필수 입력 값이십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그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기본 정보 탭에서 정보를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속성 탭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또 내용을 선택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사업 저장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요거 보조사업 그러니까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사업 담당자가 소속 부서가 같다면 그냥 보조사업 담당자 그 앞에 기본 정보 탭에서 담당자 입력해 줄 때 담당자 추가해서 그냥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제 이전 담당자가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이제 소속 부서가 다를 때는 거기에서 기본 정보에서 그 등록을 해줘도 이렇게 조회가 담당자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건데 요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팝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담당자명에 이전 담당자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면 그 이전 담당자가 수행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쭉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변경 버튼을 눌러서 그러니까 변경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현재 담당자로 다 이제 담당자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조 세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지방 보조사업 총괄 관리자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보조 세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용 여부를 체크를 해서 총괄 관리자가 입력한 설정한 세목만 이제 이후에 뭐 민간 보조사업자가 예산 집행 계획을 짤 때라든가 그 할 때 이제 이 보조 세목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연도별로 2024년도에는 이런 보조 세목이 있었고 2025년도에는 또 이런 보조 세목이 있다. 이렇게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Q&A 부분 잠깐 보시면 이제 요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Q&A 보면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정보가 변경되는데 진행하던 사업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 전임자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교육정보팀에서 조회가 안 된다. 이게 아까 제가 그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담당자가 본인하고 같은 소속 부서면 그냥 기본 아까 보조사업 정보 등록한 탭에서 기본 정보 탭에서 그 담당자 추가해서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앞 보시면 여기 보조사업 관리 뭐 보이시죠? 여기서 기본 정보 탭에서 여기 담당자 정보 등록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기존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소속 부서가 다르게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조사업 담당자 정보 변경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담당자 변경을 해주면 이제 현재 담당자로 변경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모 등록하는 태위고요. 이 공모 등록하는 공모용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지정 및 자체 공모하는 거는 그 지정 및 자체 공모형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자체 공모형은 그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 거잖아요. 이미 공모를 다른 데서 했는 거고 지정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냥 사업자를 그냥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보조 사업을 진행할 수행자,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모로 등록하고 그 공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공모 등록은 이제 공모용 사업만 여기서 이제 공모 등록을 하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할 민간 보조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사업 정보 탭에서는 공모 사업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다음 기본 정보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기본 정보 탭에서는 이제 공모 기간이나 이런 걸 선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법제도 교육 시간에 보니까 저 공모 기간 뭐 15일 관련해서 그 질의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 보시면 여기 공모 기간 이제 공모를 시작하는 기간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여기 세팅이 됩니다. 뒷날짜는 자동으로 15일이 세팅이 돼요. 근데 15일이 아니라 아마 16일이 세팅이 될 겁니다. 그 법제도 시간에 그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뭐 보통 저 뭐 여기 화면에 보시면 2025년 9월 24일부터 2025년 10월 9일까지 그 날짜 세어보면 16일이에요. 16일인 이유가 9월 24일 보통은 9시부터 뭐 10월 15일을 딱 세면 뭐 10월 8일 6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15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팅은 앞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6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일보다 짧게 하면 이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길게 할 때는 또 그 뒤에 날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15일을 어떻게 계산하지 하라고 계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개시할 거지만 그 첫날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공고기간은 등록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선정 일자나 통보 일자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신청 정보에서는 보조금 신청 가능 금액이라든가 자부담금이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신청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 기간도 이렇게 접수를 받는 기간, 접수 받는 기간하고 공고 기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른 뭐 입찰할 때도 접수 기간이랑 그 공고 기간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를 받는 기간은 공고 기간하고 같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5일만 받을 거다, 일주일만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접수 기간은 별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등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안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 같은 걸 추가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신청 정보 간소화 사용 여부 이 부분은 이제 신청 정보 간소화 항목을 사용을 하시면 정책을 사용을 하시면 이게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공모 신청을 할 때 여기 지금 미사용이라서 요 아래쪽에 신청 정보 간소화 대상 목록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용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다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서 선택한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공모 신청할 때 그러니까 아예 조회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성을 안 하고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그 공모 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을 사용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썼다고 해서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해당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수행 사업 정보 등록할 때 이제 신청 정보 감사증 공모 신청할 때 생략했던 그 항목들도 다 등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격 검증 탭이고요. 자격 검증 탭에서는 이제 온라인 자격 여부, 자격 검증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둘 다 검증 제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는 검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복수급 불가 사업 검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수급 불가 사업 여부를 이제 검증으로 체크를 한다면 여기 보조 사업을 조회해서 어떤 사업하고 중복 수급이 되면 안 되는지 이 사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모 신청할 때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그 해당 사업에 보고 이 사업을 내가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부분에서 이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들 있잖아요. 뭐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제출 서류들을 이제 입력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확정을 눌러주시면 이제 공모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공모 등록이 되면 이제 그 민간보조 사업자가 공모사업 조회라는 메뉴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조회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Q&A 잠깐 볼게요. 이제 지금 공모 등록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Q&A를 잠깐 보시면 이미 공모권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 민간보조 사업자가 일부 신청하고 나머지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접수 기간 수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부 선정이 되고 교부 신청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여기 공모명 클릭해서 공모 등록 메뉴에서 공모명 클릭해서 신청 정보 탭에 들어가면 아까 접수 기간 그 저희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 접수 기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교부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안 되니까 근데 교부 절차 진행되고 됐는데 꼭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교부자 진행 교부 신청한 거 다 삭제를 하고 역순으로 다 취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접수 기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모 등록을 하고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해당 공모 사업들을 조회를 한 다음에 이제 해당 건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하겠죠, 그죠? 공모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모 신청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접수를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공모 접수 메뉴에서 조회를 하면 해당 건이 조회되는데 공모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조회가 안 됩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Q&A도 나오겠지만 여기 신청한 건 있어야 여기에 조회가 돼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공모 등록을 했더라도 여기 공모 접수 화면에서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최소한 한 건 이상인 신청건이 있는 경우에만 공모 접수 화면에서 조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공모명을 클릭을 해서 저 보면 이제 공모 접수를 하고 해당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이렇게 공모 신청한 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접수 결과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접수 결과가 저장이 되는데 이 접수 결과가 이제 등록이 되면 SMS로 이 그 민간 보조 사업자한테 이 접수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그 참고로 저 말씀을 드리자면 문자 전송을 하는 경우가 그 네 가지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문자 전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화면에서 보이는 접수 결과가 등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때, 그리고 사업 선정되고 나서 사업비 교부 신청을 했는데 교부 완료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보 공시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절차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자가 발송이 다 됩니다. 문자 발송이 다 되는데 이제 그 지난 11월 달에 교육을 들어보니까 저기 사업 변경 신청하는 것도 문자 발송해주고 저 수행연금 할 때도 문자 발송해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제 단계별로 다 문자 발송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딱 네 가지
접수 결과 등록됐을 때, 보조 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리고 그 사업 비교부가 완료됐을 때, 그리고 정보 공시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문자가 발송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 등록권이 있는데 공모 접수 메뉴에서 해당 공모 사업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건이 있을 때만 조회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건이 없으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부분은 그 세 가지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정 심사하고 선정 심의한 다음에 선정 완료하는, 선정을 하는 그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선정 심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고 바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심사하고 심의한 다음에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심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가 완료, 3번에 보면 심사 완료 처리한 다음에 바로 선정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사 요청하는 화면이 없는데요. 그 버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사 요청하는 거는 아까 앞쪽에 보셨겠지만 공모 접수하는 화면, 공모 접수하는 하면서 심사 요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접수가 다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 접수를 다 완료하고 나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사 요청 버튼이 있어서 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선정심사 화면에서 그 심사 요청한 건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건들을 이제 심사 결과를 등록을 하시고 심사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 심사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심사하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온라인 자격검증을 공모 등록 당시에 그 자격검증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온라인 자격검증 검증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검증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4대 보험 그 4대 보험에 대한 그 체납 여부만 지금 그 온라인으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 버튼을 눌러서 조회 요청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체납 여기에 이제 결과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수급 관련해서 이제 보조사업 신청 수행 이력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사업자 그 공모 신청한 이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수행 이력을 확인을 해서 보조사업 중복으로 이제 수행한 이력이 있으면 이제 부족하고로 이제 선정을 결과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중복수급과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으면 이제 적합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선정 심의 화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면을 보면 심사 화면이죠. 그러니까 끝나면 심의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 화면에서 심의 요청 버튼을 눌러서 심의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의 요청 절차는 건너뛰고 선정 요청해서 이제 선정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요청 버튼을 눌러서 심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건도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그 버튼을 눌러서 선정심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선정심의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 의견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 심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심의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심의 절차를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어느 사업자를 선정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 그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선정 요청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선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 화면으로 이제 선정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 선정 요청한 보조 사업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실 텐데요. 그러면 해당 건들 공모명을 클릭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 선정 결과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서 선정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선정 여부가 Y로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정을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럴 때는 선정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선정 취소,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나서 교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선정 취소가 안 되세요. 그러면 다시 교부 절차를 진행한 건 다 역순으로 취소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 확정 이후 공모 신청 내역이 없어서 재공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모권을 연계해서 2차 공모를 하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등록권은 이제 그 공모 신청 내역이 없으면 해당 건 공모권을 확정 취소하고 삭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 등록 화면에서 확정 취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기존 공모권을 삭제하고 공모권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은 그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공모사업하고는 공모는 지금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하고 이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정 및 자체 공모사업은 이미 그 사업을 수행할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정해져 있죠. 이미 뭐 심의를 하고 이런 그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다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각 탭별로 해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탭별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 선정 정보 화면에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건 선정 정보 화면에서 이렇게 이미 선정된 그 기관이나 이런 민간 보조 사업자를 등록을 해주는 건데요. 등록을 하고 담당자까지 이제 그 등록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제 중복수급 검토 관리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상이 없네 그리고 저 선정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제 저희 교육청 보태미 수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조회가 돼요. 바로 이 중복 수급 사업을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중점 사항에 보시면 이 나라 도움이나 아니면 행안부 보태미 수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해당 기관을 등록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조회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정기관을 여기에 등록하고 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길 날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날 한 번 더 상세 보기해서 그 이 나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수행한 이력이라든가 아마 행안부 보탬이 지방보조금 사업죠. 그것도 뭐 물론 그 수행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정 절차를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청 정보 부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부분도 이제 제출 서류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등록이 되면 이제 확정 버튼을 눌러서 확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Q&A인데요. 보조사업 관리에서 입력과 사업비 내에서 입력 중인데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이게 이제 보조사업 한 건, 이렇게 보조사업을 등록을 하잖아요. 공모 등록하기 전에. 근데 보조사업 등록했는데 그 보조사업을 공모 한 건, 뭐, 보조사업 하나에 공모 한 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있으면 여러 공모권을 통해서 아니면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당 보조사업 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른 공모를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으로 해당 보조 사업으로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을 등록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업비는 제외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조 사업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다 이제 전액을 입력했는데 기존에 뭔가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이라는 게 등록한 게 있다거나 해당 보조 사업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자체 업무로 진행 중인 사업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 앞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 등록을 통해서 이미 이제 자체 공모를 통해서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할 민간보조 사업자를 선정을 했다면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 등록을 해서 선정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 관리 등록을 하면서 여기 선정 정보에 그 해당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저장을 행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담당자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아까 드렸지만은 요 중복수급 검토는 등록하고 나서 바로 상세 보기에서 없다고 바로 처리를 하면 그 선정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다음 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모 선정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가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하고 이제 이 사업자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약 뭐 협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간 보조 사업자가 이 수행 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게 돼요. 공모 선정이 되면 이제 수행 사업 정보 등록하는 화면에서 이 해당 탭별로 이렇게 뭐 그 자부당 계좌라든가 반드시 자부당 계좌는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사업 그 통장 사본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첨부를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해당 건을 이제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보조사업 선정은 완료가 됩니다. 여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수행사 그 명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각 탭별로 민간보조 사업자가 그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비 계좌 정보를 보면 여기에 보여지는 수행기간 탭에서 사업비 계좌 정보라고 보여지는 요 계좌 정보는 아까 제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 즉 자부당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탭별로 확인하신 다음에 요약 정보 이제 들어가셔서 마지막 탭에서 이 수행사업 정보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할 것인지 반려를 할 것인지 검토 결과를 그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현황 조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공모사업이 이렇게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라고 사업 구분이 정해져 있고요. 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업이라고 이렇게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태로 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교육청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그 사업 담당자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Q&A 잠깐 보시면요. 그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경우 선정 완료된 단체가 교부를 빠르게 원하는데 미리 교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 밑에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선정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그 선정된 그 각 민간 보조 사업자들한테 그냥 일시적으로 교부를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는 것이지 누가 먼저 됐는데 좀 빨리 써야 된다고 먼저 교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보조사업 선정 취소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그 선정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정 취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선정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 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순으로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선정이 됐으면 이제 선정까지만 됐으면 괜찮은데 이후에 민간 보조 사업자가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하고 그 교육청에서 확정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선정 취소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후 절차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면 그 이후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역순으로 다 취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사업 정보관리에서 확정 취소 버튼을 눌러서 확정 취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교부관리 부분이고요. 이제 교부관리까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업 수행관리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교부를 해줘, 사업비를 교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민간 보조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 교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교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모 선정하고 수행사업 명령 등록해서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명령 사업,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확정까지 하면, 확정한 사업들은 이 민간 보조 사업자가 교부 신청하는 화면에서 그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 보조 사업자가 제일 먼저 이제 교부 신청을 하겠죠, 그죠?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어, 그 교육청에서 이제 접수하고 교부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비 그 예치 사업 같으면 예치형 계좌, 그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계좌로 이제 실제로 사업비를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부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하게 되면 민간보조 사업자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부 조건 관리 부분인데요. 이 교부 조건 관리 부분은 이제 교부를 진행을 할 때, 교부 신청하고 교부를 진행을 할 때, 교부 결정을 할 때, 이 교부 조건이 이렇게 자동으로 첨부가 되게끔, 이렇게 여기 교부 결정서 기본 포함 여부에 Y가 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첨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쉽게 교육청의 담당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을 하셔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는 경향이 있으시는데, 이게 교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부 조건에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추후에 사업비 수행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가능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게 가능한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부 조건에 특수 상황이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 조건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뭐 앞서서 그뭐 집행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그 카드 같은 거 쓸 때 레저 업체나 이런 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로 썼을 때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뭐 캠프 같은 거를 하는데 뭐 승마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사업이 승마와 관련된 어떤 사업인데 그 승마의 어떤 그 캠프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레저 업종이면. 이제 그런 경우에 교부 조건이,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뒤에 다 이제 불인정돼서 그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 조건 관리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 신청 접수를 받는 화면인데요. 일단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이제 교부 신청을 했겠죠. 그죠? 교부 신청을 하면 접수 이제 해당 화면에서 교부 신청한 건들이 조회가 되는데, 이 접수 버튼을 이제 수행 사업명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교부 신청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제 접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보시는데, 그 교부 신청 받으실 때 이제 반드시 그 민간 보조사업자한테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로 자부담 입금 내역을 반드시 첨부를 하라라고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방보조금법에 반드시 자부담금을 입금된 걸 확인을 하고 그 사업비로 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이게 입금 내역을 첨부를 안 하면 또 전화를 해서 이거 자부담 입금해라 그러고 또 내역 보내라 그러고 이거 엄청 이렇게 좀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 신청할 때 첨부 파일로 자부담 입금 내역을 첨부를 하시라라고 꼭 안내를 했으면,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교부 신청 그 교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조금이라도 좀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교부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접수 혹은 반려를 통해서 이제 신청 결과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치형과 비예치형 둘 다 교부 처리는 동일한가요? 되어 있는데 동일하고요. 다만 사업비가 교부되는 게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예치계좌로 이제 교부가 되고 이제 예치계좌란 건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 보조금 전용 계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가 자부담 계좌로, 자부담 계좌는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해당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 차이만 있을 뿐 절차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교부 결정 관리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교부 신청한 걸 접수까지 했으니까 이제 접수한 했고 이상이 없으면 이 사업비를 교부를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교부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 결정 관리라는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 상태가 교부 신청 접수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행 사업명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조회가 되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교부 결정 이제 통보할 때 실제적으로 교분 조건 정보가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본 첨부 여부에 Y가 되어 있는 건 다 첨부가 되겠지만 거기에 기본 여부에 Y가 되어 있지 않는 건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행추가를 해서 꼼꼼하게 교부 조건 정보를 등록을 해서 교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지 반려를 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뭐 잠깐 뭐 그냥 참고하실 사항은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조 1차, 2차에 나눠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그 교부를 하기로 했는데 민간 보조 사업자가 1,0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다시 해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그냥 500만 원 등록해서 저 교부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반려를 해서 다시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500만 원 해서 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나서 교부 결정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 나서 에듀파인 전송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에듀파인으로 전송을 해요. 그 실제적으로 교육청 보태미에서는 사 그 사업비를 그 교부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는 교육청별로 그 대표 계좌, 지출 계좌나 이런 데 사업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은 계좌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계좌에 있기 때문에 에듀파인에서 사업비 교부를 실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내용을 에듀파인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에듀파인 전송을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하고 이제 에듀파인에서 지출 담당자가 에듀파인에서 해당 건들을 접수해서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접수 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이제 교부 통보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교부 통보 버튼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출 담당자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품위하고 원행이나 하고, 실제적으로 지출 결의한 다음에 공고이체 확정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는 거거든요. 예치계좌나, 자부담 계좌로 이렇게 교부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값을 다시 이제 지구 완료 전송이라는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해주게 되면 여기 교부 완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부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민간보조 사업자한테 가면서 최종적으로 교부 절차가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듀파일 전송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에듀파일 화면입니다. 그 에듀파일 그 지출 담당자가 이제 해당 화면에서 해당 건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건을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결제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결제를 하는 게 그 접수를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 담당자가 에듀파인에서 교육청 보탬에서 교부 결정한 내용을 이제 접수를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되잖아요. 결제 완료가 되면 이제 4번 품위 버튼을 눌러서 품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원행해하고 지출 결의한 다음에 권고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품위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품위 버튼을 눌러서 이제 품위를 하려고 보면 여기 여기에 그 계좌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계좌는 수행명령 수행사업 정보 등록할 때 그 자부당 계좌 있잖아요. 자부당, 그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당 계좌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치 계좌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 이게 등록이 됐구나 하고, 이제 품위를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채권자 설정 버튼을 눌러서 그 계좌와 같은 계좌를 이 에듀파인에서 거래처 정보로 다시 가져와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보태미로부터 받은 그 계좌 정보와 에듀파인 상에서 그 교육청 보태미에서 전송받은 계좌와 같은 동일한 계좌를 다시 선택을 해서 이제 채권자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 결정 관리에서 예치 유형을 변경해도 되나요? 예치 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 보조사업 등록할 때 BH형을 선택 불가로 설정한 경우에는 BH형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민간 보조사업자 자부담 계좌로 직접 교부가 가능한가요? BH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완료까지 되어 있으나 교육직 교부 결정 목록에서 교부 결정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부 완료까지는 교부 완료 버튼은 안 눌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부 완료 버튼이 막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듀파인에서 그 사업비 이체, 그러니까 금고 이체 확정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급 완료 전송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지급 완료 전송 버튼을 눌러야 사업비 교부가 완료됐다라는 걸 다시 보태미로 그 결과값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교부 완료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교부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적으로 교부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에듀파인 전송 이후 교부 결정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송을 했는데 교부 결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부 이제 접수, 즉 결제 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해서 바로 재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결제를 다 했다면 다시 결제 취소를 한 다음에 재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조회될 때 기본적으로 그 에듀파인 전송 버튼을 누른 것들이 여기 조회가 쭉 되잖아요. 조회가 쭉 되면 해당 건 선택해서 결제 요청을 하는 게 접수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제를 아예 진행을 안 했으면 그냥 요청 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다시 재전송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결제 완료 상태고 이제 그 결제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해당 건을 결제 취소 요청을 통해서 이제 결제 취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한 다음에 다시 재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부 금액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랬는데 당연히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뭐 교육청 담당자가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1차든 2차든 3차든 이렇게 차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결정 관리에서 간편 결제 요청은 어떤 기능인가요? 그래서 아까 간편 결제 기능이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에듀파인에서 아니 그 보태미에서 에듀파인 전송하는 그 사업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접수할 때 일괄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 결제 완료 상태에서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부 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금고이체 확정하고 교부 완료가 되잖아요. 교부가 완료가 되면
불가능하지만 그냥 거부 결정만 된 상태에서는 취소 요청을 진행을 해서 취소 진행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체 공모 사업인데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그 범위는 따라해야 되나요? 예. 하나의 사업이더라도 이렇게 수행 사업별로 교부 신청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 사업별로 이렇게 그 사업비를 다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사업별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단체가 참여한 사업을 단체가 교부를 빠르게 원하는 경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 결정 취소 관리에서는 이제 교부 결정을 한 내용을 이제 취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 완료된 교부 목록을 조회해서 교부 취소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교부 결정 취소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교부 취소 정보를 등록을 해서 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교부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가 완료됐다면 별도로 도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막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교부 한 건에 대해서 별도로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부 결정 취소 등록만 진행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부 결정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교부가 완료되었는데 교부 취소해야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 교부가 예치 계절하기 때문에 애주한 지출 담당자가 이제 지출 반납 처리를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하기 때문에 민간 보조 사업자한테 이제 사업비를 예치 계좌하고 별도의 계좌로 반납받은 후에 이제 지출 담당자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별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 별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하고, 그 의결정 취소 관리에서 이제 취소 정보를 등록하면,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된다라는 게 끝이 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후에 사업 지출 담당자는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근데 사업 담당자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사업 수행 관리인데 사업 수행 관리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사업은 다 끝난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이제 사업 관리에서는 여기 해당 이제 업무 처리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수행 점검을 하고 점검 와중에 이제 수행 명령 시정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시정 조치를 하는 거고요.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뭔가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문제 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이 일시 정지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 같은 경우에도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업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뭐 50만 원 이상 건, 그러니까 소모품 말고, 이제 통상 뭐 장비라든가 뭐 프린트라든가 5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감이 별도로 중요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사후에도 관리를 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서 중요재산에 대한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잘 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중요재산을 사후에라도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처분 계획을 승인을 교육청 담당자한테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신청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2025년 뭐 3월에 시작을 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이제 사업 기간인데 이거 사업비 2월 신청해서 2월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2월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2월 신청 안 하셔도 되고, 그 2026년도에 보조금 사업을 더 그러니까 보조 사업비를 2025년도에 100%다 못 받고 2026년도에 뭐 받을 게 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만 2월 신청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위에는 굳이 2월 신청 안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게 넘겨드릴 텐데 수행 점검 대상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수행 점검할 것인지, 예를 들면 뭐 보조금 규모 500만 원 이상, 500만 원이면 뭐
500만 원부터 뭐 얼마까지 사업을 내가 등록을 할 것이다. 뭐 아니면 기준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수행 점검할 것인지 이제 대상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상 추출해서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수기로 찾아서 등록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수행 점검은 언제부터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그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민가부 그 교육청 사업 담당자가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 점검 결과 관리에서 해당 수행 점검 결과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 필요해서 보안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보안 처리를 민간보조사업자가 해야 돼요. 해서 이제 그 보안이 제대로 처리되면 뭐 정상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계속 안 되면 이제 문제 사업으로 그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처리했는데 뭐 오늘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그 질의가 온 게 중간 정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일부 사업을 내가 수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잘못 집행된 그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해서 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중간정산이라는 말씀을 쓰면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수행 점검을 해서 보완 요청을 했을 때 보완할 때 이거 증빙자료 요청해라 하고 이제 해라고 했을 때 제대로 못하면 반납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자한테 반납받으면 됩니다. 그 민간보조사업자가 뭐 전체 금액이든 아니면 일부 금액이든 간에 그 부분 복원이체 혹은 복원이체를 통해서 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반납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정산을 중간 정산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추후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산을 마감한 다음에 해당 정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불인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산에서 이자나 이런 것들하고 함께 이제 반환 명령을 해서 반환 이체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반환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중간 정산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수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수행 점검하고 이상한데 이거는 반납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서 아, 부분 복원 이체를 했던 복원 이체를 했던 반납받은 그 결과값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명령 등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점검 결과 뭐 출장을 갔는데 출장 명령서가 없다 뭐 세금 계산서가 빠졌다 이런 뭐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수행 명령을 등록을 해서 조치 결과를 민간보조사한테 조치 결과를 제출을 해라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보조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등록을 하면 해당 화면에서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해당 화면에서 조회되면 최종적으로 제대로 조치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확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이제 뭐 계속 조치 요청을 했다가 안 되면 문제 사업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점검 현황 중에서는 이제 지금 수행 점검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제 점검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민간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했는데요. 이제 보조사업자의 거래 내역이란 건 이제 아마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 거래 내역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보조사 자부담 거래 내역은 여기 해당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뭐 내역, 이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 이제 추가가 된 기능 개선돼서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집행 등록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행 점검을 통해서 집행 등록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산 마감 관리라는 메뉴에서 이제 수시로 정산 마감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상시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행 점검 대상 기관 관리에서 해당 수행 사업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 내역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집행 목적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그 해당 건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검토 대상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셔도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행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행 명령을 했을 때 민간 보조 사업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 사업으로 등록하거나 해서 사업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어, 그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이제 업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 점검 보고조에는 이제 수행 명령 잘못됐으니까 조치하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사업이 이제 통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행 점검 보고조회 하면은 이제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수행 점검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 점검 보고하는 거는 수행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그 사업만 이제 수행 점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내용을 파무창을 자세히 보시면 인건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 점검 보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것도 별도의 지침은 없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행안부고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마다 수행 점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사업 관리는 이제 그, 그 수행 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수행 점검을 하면서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제 제출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환수 조치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수 조치라는 거는 근데 저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환수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환수는 별도 그냥 이쪽 계좌로 반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사업 환수 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뭐 어떻고 이런 걸 등록을 하시고 이제 징수 요청 통해서 징수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진출 담당자나 아니면 수입 담당자가 이 부분을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행 포기 사업 검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다가 어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을 못할 때 이제 수행 포기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건을 잘 이제 확인을 하셔서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반려를 하든지 해서 뭐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하든지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포기하는 민간 사업자도 정산및 실적 보고 절차 처리로 반환 처리로 마무리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 포기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수행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끝까지 진행해서 종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 마감하고, 여기 수행 포기하는 시점까지 집행한 건이 있을 테고, 그때까지 실적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 작성하고 정상까지 다 진행을 해 주셨고, 그 남은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행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제 적발되면 활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방법은 사실 뭐 강제적으로 이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해서 반납을 받는 방법밖에 없겠죠.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이제 국적으로 처리가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시스템을 통해서 강제로 반납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제 규정 위반 부분을 이제 통보를 하고, 그리고 뭐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그 이후에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환수 통보를 해서 환수 처리를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포기하고 문제사업 등록까지 했는데 환수 관리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수 관리에서 줘야 되는 거는 사업 종료인 상태인 것만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제이행 환수 기능은 없나요? 이거 강제이행이라는 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거는 이제 지방 그 교육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에서 바로 그냥 강제로 예치 계좌로 이렇게 환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 없나요? 이런 요지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자부담 계좌는 그 민간 보조사업자 명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환수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변경 신청하면 이제 사업 변경을 받아주는 거고요. 이제 사업 변경을 할 때는 그
민간 보조 사업자한테 이제 사업 변경 신청할 때 뭐 급하게 뭐 사업 변경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들이 있으면 그 집행 다 하고 사업 변경 신청을 받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변경 신청하는 순간 일단 일시적으로 집행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되면 여기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이거 승인할 때까지 그 집행을 못 하세요. 집행을 못 하는데 이제 이거 원체 많으니까 그 교육청 담당자분들께서 이걸 뭐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승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간 보조 사업자한테 좀 안내를 할 때 급한 집행건이 있으면 그 집행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변경 신청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청한 건에 대해서 해당 메뉴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이제 수행 사업 반영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것도 사업비 변경 신청을 통해서 민간 보조 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승인 처리를 하면 이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증액한 걸로 이렇게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 처리를 해서 승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기 전에는 뭐 접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접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접수한 다음에 승인하고 반려를 해야 되면 반려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재산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송품은 제외하고요. 뭐 A4지라든가 이런 송품 제외하고 다른 거는 한 50만 원 이상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는 이제 경우가 많으니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재산으로 이제 등록을 한 건들을 여기 중요재산 조회 교육청 화면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건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보조 사업자가 하고 요거를 이제 조를 하고 이제 사후에든 그 사업비 기간 내에든 그 중요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뭐 팔던가 뭐 이렇게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그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할 때는 이제 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중요재산 처분계획 검토 관리 화면에서 처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2월까지 하는데 2월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월 안 해도 됩니다. 2월 안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 사업비를 12월, 그러니까 2025년까지 다 못 받았어요. 2026년에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2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1월, 2월까지다 뭐 3월까지 이런데 그 사업비 규모는 100%다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2월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업 수행 점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정산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뭐 한층 정산을 진행했거나 정산이 완료가 됐을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집행 마감하고 난 다음에 집행, 그 정산을 해주세요 하고 정산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 보조사업자가 거기에 이제 자부담금 이자라든가 그 사업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만약에 있다면 뭐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등록을 해서 정산해 주세요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교육청 담당자께서 해당 건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하고 보완 요청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 완료 후에 정산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2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그게 정보 공시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공시를 하려면 반드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민간보조 사업자한테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2개월 안에 이제 그 제출을 하면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이 마감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산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환 명령 등록을 해서 민간 보조사업자한테 거기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반납을 하세요라고 이제 반납 요청을 해서 반납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반환 명령을 등록하는 거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부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다 보내세요. 반환하세요라고 등록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 이체 요청을 하면 민간 보조사업자가 민간 보조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부담금 계좌에 남아 있는 이자라든가 뭐 이런 금액들을 이제 예치 계좌로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반환 징수 요청해서 반환 징수 처리를 하고 지출 반납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예치 계좌로 다 반환이 된 그 금액을 다시 이제 기존의 에듀파인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 교부를 받았잖아요. 그 에듀파인의 원래 지출 계좌, 원래 사업비가 있던 그 계좌로 다시 이제 반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요게 두 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 명령 등록하는 건 기존 자부담,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저 예치 계좌로 반환을 하는 거고, 반환 징수 요청하고 이후의 과정은 예치 계좌로 반환된 돈을 다시 이제 에듀파인의 지출 계좌나 뭐 수익 계좌나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할 때 이제 정산 검토 대상에서 이렇게 정산 내용을 그 민간보조사업자가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행 마감하고 이자 등록하고 이런 다음에 정산해 주세요 하고 정산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해당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해당 화면에서 조회를 하면 이제 이 해당 건을 이제 하나하나 요게 집행 내역이거든요. 요 정상 검토 진행 상태를 눌러서 하나하나 이제 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정상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검토 완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인정한다면 이제 불인정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불인정하기 전에 일단 뭐 보완 요청, 보완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 결과 목록에서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맨날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정상 결과 세부 내역에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지금 1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반환명령 등록할 때, 이제 정산 마감하고 반환명령 등록할 때, 등록하려고 또 보니까 등록된 값이 90원이에요. 이거 100원인데 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런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이자를 입력할 때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이자가 총 100원이라면 그 100원에 대해서 그 지방보조사업, 그러니까 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 항목과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항목,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나눠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입력하는 그 항목에 넣은 게 이제 반환 대상이 되는 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총이자 금액이고요. 실제로 이제 뒤에 반환 명령 등록할 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반환 명령 등록할 때는 이제 실제로 그 지방 보조 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분만 이제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보고서를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탭별로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반환 명령 관리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회를 하고 이제 정산이 끝났어요. 정산이 다 끝나면 정산 마감 상태죠. 그러면 반환 등록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거 반환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 정산 마감된 내용이 여기에 뜨는 거예요. 그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정산 마감된 내용으로 입력이 될 텐데, 여기 보면 자부담 계좌 이자가 90원 돼 있죠. 아까 1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90원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보조사업자가 입력을 할 때, 수익 이자를 입력을 할 때 그 총 이자가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이자가 100원이라면 그 100원 중에 지방 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얼마고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그 반환 금액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 항목에 입력한 금액만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업비 비율이 9대 1이라서 총 100원 중에 90원, 10원 이렇게 입력했다면 90원이 이렇게 조회가 된다. 90원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리고 90원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게 뭐 교육청마다 약간 반환한 금액을 계산하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100원이다. 그러니까 자부담금이 있는 거라도 뭐 95원이거나 100원이다. 이런 경우, 아니면 80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지방보조금을
지방 구조 사업비에 대한 이자 항목에 80원을 넣어라. 아니면 뭐 1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100원을 넣고 자부담금 이자에는 0원을 입력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그 민간 보조 사업자가 반환 이제 이체하는 그 화면을 보지를 못하셔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반환 이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의 여기 반환 세부 내용은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 하면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환 세부 내역에 사업비 잔액이 없습니다. 왜 잔액이 없느냐면 예치형 사업은 사업비를 예치 계좌로 사업비를 교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계좌 잔액도 예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근데 이 반환 명령 등록하는 거는 자부담 계좌에 있는 자부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은 이미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이 이미 예치 계좌에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 계좌 잔액은 없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없고 불인정금액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는 거고요.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하죠. 그러면 사업비 잔액도 자부담 계좌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부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이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환 세부 내역에 사업비 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치형은 사업비 잔액이 없다. 반환 세부 내역에. 그리고 비예치형은 반환 세부 내역에 사업비 잔액이 있다. 요 부분만 좀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환 징수 요청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반환 처리를 이제 지출 반납 처리를 반환 징수 구문은 대부분 다 지출 반납 처리를 통해서 이제 지출 반납 요청을 하게 되고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에듀파일의 지출 담당자가 이제 지출 반납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징수는 어떤 경우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징수는 이 전년도 그러니까 이자도 다 별도로 총괄 담당자가 다 별도 반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별도 반환 처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별로 그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전 연도 2024년 거 2024년 사업을 이제 올해 반환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징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발생한 지출 금액에 대한 금액을 이제 이후에 반납을 받게 되면 그 익년도에 반납을 받게 되면 반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에듀파인 지출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수입 담당자가 그 이제 익년도의 수입으로 이제 징수관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도 기준이니까 이제 2024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반환 징수 구분을 징수로 해서 반환 징수 요청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당해연도 사업 같은 경우 전부 다 지출 반납 처리 징수 구분을 지출 반납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난 후 사업비 잔액 반납은 반드시 보태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반납받아도 되나요?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반납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 정산 시 보여지는 이자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그 정산 결과 보고서에서 보여지는 예치형 계좌, 그러니까 지방 보조국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고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그 정산 보고 결과에서 보여지는 자부담금 계좌의 이자는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총이자,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총이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환 명령 등록할 때는 그 총이자 중에 나눠서 입력한 항목 중에 지방구조사업비에 대한 이자, 이렇게 나눠서 입력했을 때 고이자라고, 그 부분만 명심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른 거는 헷갈릴 게 없는데, 그 부분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많이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여 보태미 시스템 반환 명령 등록을 해서 근데 시스템상 반환 세부 내용에 집행잔액이 보이지 않고 이자만 보인다. 그 집행잔액이 안 보이는 경우는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과 이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부담 계좌에 있는 사업비 잔액, 비예치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 반환 절차,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형 사업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반환 명령 등록할 때 이제 사업비 잔액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비 잔액, 이자, 수익금, 불인정금액 이런 것들 다 이제 예치 계좌로 이렇게 옮겨주는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면 남은 잔액은 반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종료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 명령 등록하고 등록한 다음에 반환 이체 요청해서 반환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예치계좌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데 교육청 보탬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요? 근데 예치계좌 이자는 이제 그 총괄 담당자분께서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예치계좌 이자는 별도 반환 처리로 표시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예치계좌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자를 일괄적으로 총괄 담당자가 이렇게 이자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담당자는 별로 그냥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 처리까지 다 끝나고 지출 반납, 그러니까 예치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에듀파인의 지출 계좌로 다시 반납까지 다 끝나게 되면 반드시 사업 종료, 여기가 수행 사업 정보 관리 화면이에요. 요약 정보에 들어가서 반드시 사업 종료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 종료를 눌러주지 않으면 정보 공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총괄 담당자가 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때 그 확인도 안 되고 여기 처리가 이렇게 돈이 안 맞아 들어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사업 종료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 사업 종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사업 종료 취소 버튼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제출 버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장 버튼이었을 텐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여기 사업 종료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정보 공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정보공시 화면입니다. 정보공시는 보면 이제 반드시 정보공시를 진행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근데 정보공시 할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액수별로 제출하는 서류들이 다르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추출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그 4개월 이내 그 지방보증금법에 따르면 이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익년도 4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정보공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정보고시 대상 기간이나 개시마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데 2025년 12월 거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정보고시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2월 말까지는 무조건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3월에 끝나는 거. 2025년에 시작했는데 2026년 3월에 이제 끝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실적 보고서를 하고 승인하고 이제 사업 종료까지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회계연도 정보공시 개시 대상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익년도 2027년, 7년, 그러니까 2026년 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 끝나는 것들은 이제 차년도 2026년 정보공시 대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필요 서류 보시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 교부신서 정산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뒤에 설명이 되니까 간단한데 이제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서류 근데 3억 이상이나 이제 공통은 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정보공시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에 그 보조사업 건수와는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받은 교부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거는 다 정보공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보시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잠시만요. 여기 넘어가 버렸는데.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경우에 이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나 재무제표 결산서를 이렇게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당해 연도에 사업 건수와 상관없이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 요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결산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서류는 단건, 사업 한 건이 3억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서류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안 헷갈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시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정보공시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미 그 민간 보조 사업자도 이제 정산 마감이 돼서 그 정산 마감된 그 정보들을 그냥 다 이제 끌어와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민간 보조 사업자도. 그래서 아직까지 덜했어요. 민간 보조 사업자들이 그러는 거, 엄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이제 4월 30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등록을 하고 제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 시스템 초기 접속 화면으로 들어가면, 2026년 1월부터 4월, 그러니까 당해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렇게 사용 종료가 가능한 정보고시 대상 수억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업무 시스템의 초기 접속 화면에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러니까 딱 그 한시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고시 기간에는 이렇게 뜬다라는 거.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시 대상 관리에서 정보공시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처리 안내 버튼을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있는데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총 금액, 그러니까 사업 건수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받은 그 사업비가 500만 원, 교부받은 사업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자부담금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3억은 사업 한 건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억 이상은 총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 건수와 상관없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월에 그 됐는데 뒤쪽에 제가 그 부정수급 관리 화면에 이제 별도로 기능 개선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불성실 공시 등록을 이제 하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건 불성실 공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 선택해서 불성실 공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수급 검토 관리라는 화면으로 이제 해당 건이 다 조회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불성시 공시 등록한 그 민간보 그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현황 관리로 가면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공시 작성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 반려 버튼을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 버튼을 눌러서 승인을 하면 되고요. 뭐 3억 이상인데 뭐 검증 결과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첨부를 안 했다든가 이러면 반려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 반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승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승인을 하고 이제 승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최종 화면에 그 포털 화면에 이렇게 이제 정보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출 기한이 4월 30일까지라는 거,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보 공시 등록 업무 대행을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IT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여기 정보 공시 등록 업무 대행 화면에서 해당 건을 이제 등록을 해서 대신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록만 하고 이제 그 작성하거나 이런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게시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털에 게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시 업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됐는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총액 500만 원 이상 사업비 건수와 상관없이 총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다 정보공시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모두 종료되었는데 정보고시 대상 선정 메뉴에서 해당 사업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교부 금액. 그러니까 자부담금 100만 원, 사업
하나를 했는데 자부담금 100만 원, 뭐, 보조사업비 400만 원. 이래가 또 한 건을 했다면, 그거는 전문공시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합쳐서 500만 원이니까 이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자부담금은 제외입니다. 자부담금 제외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제 정부공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업 종료 처리가 돼요. 아까 사업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된다고 눌러줘야만 정보공시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사업 종료 처리를 해주셔야만 정보공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종료 버튼은 여기 그 보조사업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예,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루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종료 처리가 안 돼서 진행이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좀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수급 관리 화면인데요. 이제 부정수급 관리는 이제 기존에는 아마 막 엑셀로 작성을 해서 교육부에 보내고 이렇게 뭐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11월에 이제 기능 개선이 되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메뉴가 이제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담당자가 그 부정수급 그 사업 같은 걸 등록을 합니다. 부정수급 사업을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총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이제 수행 배제 정보 관리 화면으로 그 부정수급 사업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 배제 정보 관리에서 확정 처리가 되면 이제 정보 공개 관리로 가서 이제 정보 공개 대상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소명 절차 그리고 심의하는 절차로 이렇게 나눠서 또 각 절차에 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시도에서 하는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서 조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정수급 검토 관리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제출을 하고 총괄 관람자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만 하면 부정수급 정보 관리에서 교육부가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괄 관리자가 수행 배제 정보 관리에서 그 제출을 하는데 요거는 승인이지만 요거는 이제 총괄 관리자가 실제로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부정수급 정보 관리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 관리 부분은 이제 그 교육부에서 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 포상 관리에서 이제 신고 포상 관리 같은 경우에도 신고 포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그 포털에 보면 그 참여 소통 예, 보면 그 부정수급 그 제보 메뉴가 별도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부정수급 제보를 해서 이제 해서 이제 부정수급해서 환수를 하게 되거나 교부 일정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부 취소 금액이나 환수 금액의 30%인가 그거를 이제 포상금으로 이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관리를 해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제 신고 포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고 포상 관리도 이제 총괄 관리자가 이제 교육부로 제출을 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부정수급 사업 대상 목록에서 이제 여기가 조회되어 있는 건들은 실제적으로 조회가 이렇게 쭉 그 보태미에서 뭐 등록된 건이 이렇게 쭉 조회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서 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기 부정수급 이제 관리해서 대상이 돼서 여기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제 행 추가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그 돋보기 화면이 떠서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태미로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건들도 있으시잖아요. 교육청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서 엑셀을 업로드를 시켜서 여기서 업로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이게 지금 지방 보조사업 담당자 화면이에요. 이게 저장 버튼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총괄 관리자가 보는 화면은 여기에 승인 버튼 반려하고 뭐 확정 취소하고 이런 버튼들이 이제 별도로 있어요. 요거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보조사업 담당자 화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방 보조사업 담당자는. 그렇게 행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돋보기 버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 사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신 다음에 그 수행 사업명을 클릭을 해서 이제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하거든요. 이제 상세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사유라든가 위반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확정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확정 요청까지 진행을 하시면 그 이후는 이제 지방보조사업 총괄 담당자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시면 지방보조사업 이제 여기서부터는 총괄 담당자가 해당 그 제출한 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저장하고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건이 승인이 되면 그 교육부에서도 이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수행 배제 정보 관리에서 이게 해당 건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면 해당 수행 배제 정보 관리는 이제 어느 5년 이내인가요?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이제 5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뭐 얼마 정도 수행 배제를 할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수행 배제 정보 관리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내용을 등록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 이제 게시 버튼을 눌러두면 이제 정보 공개 대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보 공개 대상 관리에서 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교육부에서 해당 내용을 수익 배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배제 정보 등록, 이제 상세 정보를 여기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수익 사업명을 클릭을 해서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정보공개 대상 관리로 이렇게 정보공개 관리 쪽으로 자동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시를 하게 되면 이제 정보공개 대상 관리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해당 건을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정보공개 대상이구나라고 이제 지방구조 사업자가 이제 확정을 해주는 화면이거든요. 이제 정보공개 대상 관리란 대상 관리는 이제 총괄 담당자가 해당 건은 정보공개 대상이다라고 이제 확정을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주시면 이제 정보공개 소명 관리에서 해당 정보공개 대상 관리에서 확정된 건이 이제 정보공개 소명 목록에서 이제 자동 생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공개 대상이 된 건이라도 민간보조 사업자 해당 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 사업자한테 해당 부분을 사실을 이제 알려준 다음에 소명을 할 수 있게끔 지방보조급사 보장을 하고 소명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공개 소명 관리에서 여기서 이제 소명 건들을 조회를 하고 해당 내용을 이제 소명건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소명을 해서 어떤 소명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확정을 눌러줘서 소명한 내용을 확정을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심의 관리에서 이제 소명까지 했잖아요. 정보공개 지방보조 총괄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그 건에 대해서 민간보조 사업자가 소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의 관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심의 결과를 등록하고 이제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포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저희 포탈에도 그 참여 소통 그 메뉴에 보면 부정수급 제보하는 그 메뉴가 있듯이 그 제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한 내역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포상 내역을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 제출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신고 포상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들을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교육청 보탬 및 그 사용자 교육, 시스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